안녕하세요. 이혼 얘기 같은 개인사를 그동안 어디에 털어놓을 기회가 없었는데 시간이 약인지 이제는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나 봅니다. 저는 올해 34살, 이혼한 지 3년 차 여자입니다. 전 남편과는 시댁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 3년 6개월 만에 이혼했고 아이는 없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바로 찾아온 아기 천사가 있었는데요. 12주 차에 유산한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잃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를 탓하는 말을 많이 하신 탓에 제가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고요. 어느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던 와중에 남편의 치졸한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만 해도 그 인간은 굽히지 않고 큰 소리를 쳤었어요. 이혼하면 내가 빈손으로 나갈 줄 알아? 너는 결혼해서 집에서 놀았지만 나는 계속 일하고 돈 벌어다 줬잖아. 그거 정확하게 계산해서 너 먹은 거 입은 거 다 계산할 줄 알아. 100원 한 푼이라도 누락되면 내가 다 청구할 거야. 내가 집에서 놀았으니 먹고 쓴 거 다 내놓으라고? 좋아. 당신이 치사하게 나오니까 나도 똑같이 대응해 줄게. 나야말로 10원 한 장 안 빼놓고 다 청구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라. 그렇게 큰 소리친 결과는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과연 그 인간 말대로 저에게 100원 단위까지 전부 청구해 가져갈 수 있었는지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혼주의자 참 많으시죠? 이혼하고 보니 차라리 비혼을 원하는 싱글이 똑똑하고 현명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비혼주의는 아니었지만 결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어요. 저는 본가가 제주도인데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제주도 토박이시고 제법 큰 농장을 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돈 걱정 없이 유복하게 자란 거 맞습니다. 대학 때부터 자취하면서 뭐든 혼자 잘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 학교 다닐 때는 학비와 용돈을 지원해 주셨지만 취직하고 나서는 자취집 보증금 외에는 저 혼자 책임지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 뒤늦게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그것도 2년 만에 뭐에 홀린 듯하게 되었네요. 저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은 저에게 꼼짝도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 결혼하자고 한 사람은 본인이면서 집도 절도 없고 집안이 잘 사는 편도 아니었어요. 사귀는 도중에 제주도 저희 집에 한번 인사 겸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다녀오고 나서 결혼하자고 대놓고 졸랐거든요. 자기네 집 완전 제주 땅 부자인가 봐. 농사 지은다시길래 밭농사인 줄 알았거든? 와, 스마트 농장인지 뭐 그런 거지. 규모 장난 아니다. 시설 투자하시면서 대출도 많이 받으셨대. 여기서 농장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 뭐. 우리 집이 갑부 정도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앞서가지는 말고. 그래도 대단하다. 너 알고 보니 부잣집 딸내미였구나?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잘해야겠다. 혹시 결혼 반대하시는 건 아니겠지? 걱정 마. 자기 형편은 대충 말씀드렸어. 양가 부모님 도움 가급적 안 받고 우리 힘으로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좋아하시던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친정집이 알부자라는 거 알고 저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친정 부모님은 제가 처음으로 데려온 남자친구라면서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빠는 30 넘어가는 딸이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조마조마 하셨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에게 몇 가지를 묻더니만 대기업 회사원이라는 근사해 보이는 직업에 혹하셔서는 딸을 먹여 살릴 걱정은 안 할 거라 생각하셨는지 바로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상견례와 결혼까지 진행하게 된 겁니다. 결혼할 때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상견례 때 신혼집은 양가 도움 안 받고 하겠다고 했을 때 양가 부모님 모두 처음에는 우리 뜻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중간에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합가 요구를 하라고 하셔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부부가 집 살 때 보태주시겠다면서 생활비 아낄 겸 합가해서 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신혼집 말이다. 대출 무리하게 내지 말고 차라리 신혼을 우리 집에서 시작하는 게 어떻겠어?
결혼해서 우리 집 식구 되려면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시부모 모시고 5년을 살았어. 뭐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같이 살자고 하면 싫다고 한다지? 하지만 당장 우리가 너희 신혼집 해줄 형편도 안 되니 어쩌겠어. 같이 사면 생활비 절약도 될 거고 목돈 모으려면 같이 사는 게 유리할 거다. 그리고 너는 어릴 때부터 계속 독립해서 살았다며? 시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가족 간의 소중함도 느끼고 살아봐야지 않겠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니들이 돈 아끼는 길은 우리랑 같이 사는 거다. 어때? 근데 너 표정이 어째 그러냐? 왜? 같이 살자니까 그건 싫으니? 어머니는 저의 표정을 보고 싫으냐고 직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답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싫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옆에서 눈치 없이 자기 엄마를 거들더라고요. 와, 엄마, 나랑 엄마랑 마음이 통했나 봐. 사실은 나도 집 때문에 골치 아파서 속으로 생각만 했거든요. 미연이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울 수 있죠. 일단 우리 둘이 따로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저는 신혼 때 합가에 살라는 시어머니 말에 엄청 당황했었습니다. 바보같이 어버버거리며 대답도 못하다가 나중에 예비 남편하고 엄청 싸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 우리 부모님과도 살라고 하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시던 우리 엄마도 합가자하고 했다는 말에 화를 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 하나 보고 마음에 들어 했던 친정 부모님도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상견례 때와 말이 달라진 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지 한숨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대체 김서방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너를 왜 데려가겠다는 거니? 네 아빠가 얼른 너 치워버리라고만 안 했으면 나 이혼사 다시 생각해봤을 거야. 사람 착한 건 알겠다. 그래도 신혼에 처음부터 자기 부모랑 같이 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내 딸이 시댁 들어가서 불편하게 사는 건 싫구나. 그러지 말고 너 엄마가 전세 보증금 해줄 테니까 적당한 아파트 하나 알아보도록 해. 신혼 때 살림 채워 넣는 재미도 좀 있어야지. 네 시모한테는 우리가 전세 보증금 해주기로 했다고 말씀드려봐.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나는 오피스텔 살아도 상관없지만 시어머니가 같이 살자 하는 거 진짜 예상도 못했어. 엄마, 정말 나 엄마 도움 받아도 되는 거야?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야. 그 보증금으로 나중에 좋은 기회 오면 집 살 때 보태서 써라. 알겠지? 대학 때부터 떼어놓은 딸 이 정도 엄마가 해주려고 했어. 마음 같아서는 집 사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김서방이 너무 노력을 안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일단 김서방한테는 합가 안 하겠다고 말해. 저는 친정의 도움으로 시댁과의 합가는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을 대주겠다고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반색하면서 시댁 근처로 아파트를 얻으라면서 계약 후보지를 몇 군데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나중에 들은 거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해 고맙다는 인사도 하셨다고 하더군요. 사실 친정엄마가 결혼 준비 시키면서 속상한 게 많았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고맙다고 한 한마디에 마음 푸셨다고 하셨습니다. 엄마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신혼 여행비며 혼수며 결혼 준비하는데도 골치 아픈 거 많았지만 혹여 속상해 하실까봐 별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하는 5년 동안 생각보다 모은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어찌 결혼을 하자고 한 건지 의아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카드를 턱턱 긁어대길래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몰랐죠. 결혼하고 나서 같이 갚아야 하는 카드빚이 될 줄은 말입니다.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이 너무 저희 친정에 치우치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많긴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제가 같이 돈을 버니까
그나마 같이 생활비에 카드값 감당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둘이 각자 돈 관리를 하자더니만 매번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였습니다. 언제부터라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같이 장을 봐도 저에게 결제를 미루고 관리비며 공과금 낼 때 처음에는 절반씩 보태다가 나중에는 돈이 없다고 다음 달에 보태겠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의 월급으로는 모으는 돈 하나 없이 고스란히 생활비로 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불만이 쌓였고 불만은 싸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 왜 매번 돈이 없다는 말을 해? 월급날이 지난주인데 돈 없다는 거 이해가 안 간다. 생활비를 나만 감당하라는 건 대체 무슨 배짱이야? 다음 달에 또 이러면 나 당신 계좌 내역 보자고 할 거야? 아니 지금이라도 보여주고 나를 납득시키던가. 설마 당신 나 몰래 대출 같은 거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거 없어. 내가 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에 큰 돈 쓰는 거 전부 할부로 해서 힘든 거야. 몇 달간만 좀 봐주라. 나는 뭐 월급이 많아? 둘 다 버는 건 비슷하잖아. 카드값은 나도 많이 나와. 당신 혼자 다 쓴 것도 아니면서 이상한 핑계 대지 마. 아무튼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곤란해. 그러다가 한 번 싸움이 터진 게 양가 부모님 챙겨야 하는 어버이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주에서 육지로 도저히 오실 만한 여건이 아니셔서 우리 부부가 주말 껴서 가기로 미리 의논을 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4개월 만에 처음 가는 거라 저는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버이날 전에 시가 식구들과 미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중에 어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너 친정부모님은 어찌 챙기기로 했니? 아, 이번에 제주도 내려갔다 오려고요. 부모님이 아무래도 농장일 때문에 올라오시는 건 어려워서요. 그럼 너 혼자 가는 거냐? 대뜸 저 혼자 가는 거냐고 물으시길래 남편과 같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제주도 한번 가면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가서 며칠 동안 먹고 쓰는 거 대접하려면 돈이 아주 왕창 쓰고 오겠구나. 그냥 너 혼자 가면 안 된다니? 네 친정 부모님들어 다음에 올라오실 때 식사 대접하고 너만 내려가서 부모님 만나고 와. 어? 우리 아들 주머니 사정도 안 좋은데 그렇게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당황했지만 남편이 당연히 반박할 줄로 믿고 대답을 남편에게 미뤘는데요. 이 얄미운 인간은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꾸역꾸역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를 꾹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한 번도 친정에 못 가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남편이랑 같이 가기로 한 거라서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더러 돈 쓰게 하실 분은 아니세요. 이 사람 돈 쓰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주머니나 우리 아들 주머니나 매한가지 아니냐. 그러면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려야 하는 거고 말이다. 나가면 숨만 쉬어도 돈 드는 세상이다. 이번에는 너 혼자만 다녀와. 나중에 추석 때나 같이 가면 될 거 아니냐. 저는 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말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는데요. 나중에 비행기표를 발권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파투를 내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에는 제주도 못 갈 것 같은데 어쩌지? 그냥 당신 혼자 다녀올래? 뭐? 우리 부모님이 잔뜩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회사에서 급한 일정이 있어서 그렇지 뭐. 사실 우리 어머니가 저번에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버이날은 굳이 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미안한데 이번만 당신 혼자 다녀와. 내가 따로 전화 드릴게. 당신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용돈 잘 챙겨드리고. 저는 남편 때문에 기분을 잡쳐버렸고 더 말해봤자 저만 속상할 것 같아서 그때는 그냥 저 혼자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는 잘 둘러댔지만 결혼해서 몇 달 만에 딸 내외가 온다고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하셨던 부모님이 서운해하신 건 당연했습니다. 더 열받는 일은 친정에서 돌아왔을 때 생겼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먹거리를 택배로 미리 붙였는데
나중에 집에 가보니 싹 없어졌더라고요. 냉장고에도 없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디 뒀냐 물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린 놔둬봤자 먹지도 않아서 자기 엄마 집에 가져다 놨다더라고요. 그때는 참고 있던 화가 터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져간 거 다 가지고 와.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신 건 줄 알아? 근데 나랑 상의도 없이 왜 자기네 집에 다 가져가? 도로 가져와. 썩어 문드러져도 내가 다 먹을 거니까 가져오라고. 당신 미쳤어?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우리 집에 갖다 줘서 아깝다 이거냐? 좋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너네 집 챙기고 나는 우리 집 챙기는 걸로 하자. 알겠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좋아. 나도 이제 당신네 집 신경 안 쓰고 살 거야. 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제가 아무리 시댁에 신경을 안 쓰고 산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가까이 살면서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데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 뒤로 툭 하면 시모와 남편은 자꾸 돈돈거리며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명절에는 친정에 같이 가기로 했음에도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친정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 집과 부모만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각자 챙기자고 했지만 조련한 게 아닌 이상 제가 시댁에 안 갈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결혼 1년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약한 편이라 처음부터 조심을 많이 했는데요. 입덧 한참 하다가 12주 넘어갈 무렵 아이가 그만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내심 충격이었고 왠지 아이가 저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나서 정신력이 약해진 건지 급하게 다음 임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큰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이야 언제든 다시 다닐 수 있지만 더 나이가 들면 아이 가지는 게 힘들 것 같아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쉬면서도 쉽사리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때부터는 부부 사이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카드를 주더니만 돈을 쓸 때마다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구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월급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둘이 먹고 살기 쪼들이지 않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생활비를 통제하길래 제가 모아놓은 비상금과 시집 올 때 엄마가 남편 모르게 준 지참금을 야금야금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날이며 추석이며 돈 많이 든다고 하도 눈치를 줘서 제주도 내려가는 건 꿈도 못 꿨고요. 용돈 드리자고 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남편이 결혼 초부터 자기 엄마에게는 용돈을 드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댁에 갔을 때 우연히 남편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조금만 줘서 미안하네 어쩌고 하는 말을 하길래 나중에 슬쩍 물어봤었는데요. 하도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대체 어머니 용돈을 얼마나 주길래 그러나 궁금했습니다. 당신 혹시 어머니 나 모르게 용돈 드려? 어? 어. 우리 어머니는 자식한테 적은 돈이라도 꼭 받아야 한다는 분이셔서 말이야. 매달 10만 원씩 드리고 있어. 우리 생활에 영향 없는 액수니 상관없지? 그래? 나한테 미리 말했으면 내가 설마 드리지 말라고 했겠어? 좀 서운하네. 다음부터는 적은 금액이라도 양가 부모님 드리는 돈은 서로 상의하자. 우리 부모님 용돈은 한 번도 자발적으로 챙겨준 적 없다는 게 서운하긴 했어도 치사하게 부모 용돈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 자기 월급으로 주는 거니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10만 원이면 큰 금액도 아니었고요. 마침 그즈음 전세 만기가 지나갔고 집주인이 이사 날짜 정해지면 세입자 바로 구하겠다길래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가 너무나 사고 싶은 아파트 물건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어차피 이사 가는 거 저는 집을 사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대출을 받자고 했는데 펄쩍 뛰면서 그냥 전세로 더 살자. 나 지금 돈 없어서 대출 받으면 못 버텨.
나중에 당신 일 다니면 그때 가서 집 사도 안 늦어. 아무튼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이런 거 잘 모르나 보다. 부동산은 타이밍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자. 나중에 집값 오르면 지금 가격에 사지도 못해. 남편과 신랑이 끝에 저는 속상한 나머지 친정엄마에게 걱정거리를 털어놓았는데요. 엄마가 제가 사고 싶어하는 집이 얼마냐고 물으시더니만 모자란 돈 보태줄 테니 걱정 말고 집 계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덥석 엄마 말을 따르기가 죄송스러웠습니다. 엄마, 결혼할 때 전세보증금 2억이나 해줬는데 또 어찌 도움을 받겠어. 나중에 직장 다니게 되면 그때 적당한 집 찾아볼게. 신랑이 당분간은 전세 살자 그러네. 어머, 얘는 그때 되면 집값은 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니? 걱정 말고 사. 몇십억 하는 집도 아니고 4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뭔 고민을 하고 그래. 어차피 엄마가 니들 집 살 때는 도와주려고 했어. 네 시댁도 너희 집 살 때 보태준다지 않았니? 그래도 네 시어머니께 물어는 봐라. 그쪽에서 보태는 거 없다 그러면 명의는 네 단독 명의로 해. 그러면 된다. 너도 집이 안정돼야 마음이 변해서 애가 잘 들어서지 않겠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전세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 역세권 꽤 입지 좋은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퇴직금과 엄마가 도와주신 돈을 합쳐 대출도 받지 않았고요. 시댁 반응은 어땠냐 하면요. 제가 집 산다고 했을 때 자기들에게 돈 달라는 말할까봐 대뜸 돈 없다는 말부터 하시던 분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남편도 자기 이름으로 절대 대출 안 할 거라고 했고요. 그 반응 보일 때부터 이미 정 떨어졌는데 친정에서 도와준다는 말을 하자마자 정말 돌변해서는 예, 그 아파트가 어디라고? 앞장서라. 그래도 내가 시어미인데 니들 살 집은 봐야지. 이렇게 속보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입이 찢어져라 좋아했고요. 나중에 남편을 시켰는지 감히 공동명의 어쩌고 하길래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댁 쪽에서 도와주는 거 없으면 제 단독 명의로 하라고 하셔서요. 이 집은 제 명의로 할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도 남자가 집에 명의가 있어야 큰 소리를 치는 법인데 명의가 뭔 대수라고 그걸 안 해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취등록세 2,500 정도 드는데 그거 보태주실래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뭐 2,500? 얘는 그만한 돈이 어디 있니? 암튼 너 다시 잘 생각해봐. 부부지간에 자꾸 네 돈 내 돈 가르면은 남보다 못한 사이 되는 거 금방이야. 아니요? 원래 부부는 종이 한 장으로 남남되는 사이 맞아요. 공동명의는 나중에 다른 집 살 때 남편이 돈 보태면 할게요. 시어머니나 남편이 반 협박과 회유를 했지만 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제 이름으로 등기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김에 남편이 싸구려로 사와서 금방 못 쓰게 된 가구도 제가 전부 마음에 드는 걸로 장만했어요. 남편이 괘씸했던 건 우리 부모 덕에 졸지에 편하게 살게 되었으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해서 고맙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하고 나서 집 정리가 대충 끝나면 큰맘 먹고 부모님을 올라오시게 해서 조금 길게 휴가를 보내다가 내려가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해서 뭐가 그리 바빴는지 정신없이 싸우며 신혼을 보냈고 임신과 유산, 직장 퇴직, 아파트 매매 참 일도 많았었죠. 그 와중에 매번 다가오는 명절에는 시댁만 가고 멀다는 이유로 친정에 가는 걸 미루다 보니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도록 부모님이 딸이 어찌 사는지도 모르고 사셨더라고요. 그 집이 정리되고 나서 저는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분이 꼭 딸 집에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아빠는 도저히 농장 일을 일주일 넘게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 혼자 편히 딸네 집 구경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희 집에 큰맘 먹고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엄마 올라오시기 전 한 달 전부터 예고했어요.
잘하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고 다만 식사는 몇 번 같이 하자고 말해뒀습니다. 엄마는 간단히 오셔도 되는데도 저와 남편 먹으라며 제주서부터 짐을 한가득 이구지고 오셨습니다. 엄마는 딸네 집에 와서도 출근하는 사이 밥까지 챙겨주셔야 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데도 언제 또 해주겠냐며 아침부터 육즙 한 상을 차려주셨어요. 남편은 물론 잘 먹었다 인사는 하더군요. 하지만 특별하게 엄마를 잘 챙긴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다가 퇴근도 늦은 편이라 엄마와 마주치는 시간이 그리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엄마와 둘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남편은 출근하면서 엄마에게 잘 내려가시라는 인사를 미리 했어요. 저는 엄마를 공항에 모셔드렸고 제가 따로 빼놨던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엄마가 안 받으실 것 같아서 비행기 타러 들어가시기 전에 손에 가방에 찔러드렸는데요. 엄마가 막 손살이 치시면서 제가 건네는 돈을 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그냥 받아도 이거 김서방이 주는 거야. 엄마 여기 와서 나 옷도 사주고 돈도 많이 썼잖아. 아빠랑 식사 만난 거 드셔. 알겠죠? 아이고, 내가 김서방한테 고맙다고 전해야겠다. 뭘 이런 걸 다 챙겨주니? 아니, 엄마. 내가 엄마 말 전할게. 굳이 번거롭게 전화하지 마. 아무튼 엄마 잘 내려가고 이번 추석에는 내가 한번 갈게. 그래, 우리 딸이랑 사위 덕에 잘 쉬다 간다. 엄마가 도착해서 전화할게. 제가 엄마에게 건넨 돈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준비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이럴 때 사위가 알아서 장모님 용돈을 챙겨주면 참 좋으련만. 남편이 안 할 거라는 거 알았던 저는 미리 남편이 주는 거라고 용돈을 준비해 놓은 거였습니다. 엄마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사위가 최고라고 하시는데 제 속은 참 남편에게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보내드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장모님 잘 내려가셨냐 묻더라고요. 장모님 잘 내려가셨지? 응, 잘 내려가셨지. 참, 엄마한테 당신이 준비했다고 하고 용돈 드렸다? 혹시 전화 오면 그냥 잘 쓰시라고 말하면 돼? 제가 엄마에게 용돈을 드렸다는 말에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만 용돈 드렸다고? 드리기 전에 미리 상의 좀 하지 그랬어. 당신 현금도 없었을 거 아니야. 얼마 드린 건데? 그런데 저도 참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 은근히 남편 눈치가 보였나 봅니다. 50만 원이라고 말을 못하고 1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10만 원 드렸어. 이사하느냐 나도 비상금 다 써서 돈이 없지 뭐야. 당신도 어머니한테 10만 원 드리니까 나도 똑같이 드린 거야. 그런데 제가 10만 원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남편은 먹고 있던 숟가락을 자리에 탁 하고 놓더니만 이러는 겁니다. 뭐? 10만 원? 당신 미쳤냐? 한 5만 원만 쥐어드리면 되지 뭘 10만 원이나 또 드려. 당신 장모님 있는 동안 내 카드 얼마나 긁었는 줄은 알아? 자그마치 30만 원이야. 그 정도면 된 거지 또 돈을 들여? 저는 남편 말을 듣고 그만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50만 원이라고 고지고대로 말했으면 아주 밥상 엎었겠다 싶더라고요. 돈 액수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성의 표시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돈 10만 원 들인 게 뭐라고 돈 아깝다는 듯이 말하냐고. 당신은 매달 어머니 용돈 10만 원씩 드리면서 어쩌다 올라온 우리 엄마 돈 드리는 건 아깝냐? 야, 말은 똑바로 하자. 우리 집이랑 너네 집이 같냐? 너네 부모님은 돈이 많으시잖아. 당신 이사한답시고 돈 펑펑 쓴 게 엊그제인데 장모님 올라오셨다고 또 돈 쓰고 근데 용돈까지 드릴 여유가 있냐? 당신 그럴 거면 내 카드 도로 내놔. 이제 당신도 그만 놀고 나가서 돈 벌든가. 당신 말 다 했냐? 어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돈이 아깝다는 말을 해? 당신 지금 자고 먹고 하는 이 집 편하게 살게 해준 거 누군지 잊었어? 그건 그거고 그건 장모님이 너 편하게 살라고 해주신 거잖아. 암튼 다음부터는 용돈 드릴 때 나랑 상의해.
당신 마음대로 함부로 처가에 용돈 주지 말라고. 친정엄마 용돈 고작 10만 원 드렸다는 게 이렇게 싸울 일인가요? 제가 50만 원 드렸다고 솔직히 말했으면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그날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넘어올 정도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남편과 엄마 용돈 드림 문제로 싸운 뒤 일주일이 넘도록 남편과 냉전 중이었어요. 남편에게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기분이 나빴고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내 집에서 살게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심란한 마음에 아주 불을 질러버리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며칠 후 컴퓨터를 끄지 않은 남편이 켜놓은 채팅창에서 우연찮게 어머니와 나눈 채팅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사적인 부분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황당한 내용이 눈에 보이길래 어쩔 수 없이 예전에 나눈 대화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남편과 시모가 나눈 대화를 보고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장 괘씸했던 건 남편이 시모에게 주는 용돈 금액이 제가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주고받은 대화에는 엄마가 이번 달부터 일을 못 나가는데 용돈을 20만 원 더 올려줄 수 없니? 200 가지고는 먹는 것도 아끼고 살 정도구나. 저도 생활은 해야 하잖아요. 200 이상은 못 드려요. 저도 대출로 돌려막고 있다고요. 집사람한테 직장 나가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참으세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줄곧 10만 원이 아니라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붙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맨날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 거죠. 그것도 열받지만 더 경악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 집 샀을 때 남편에게 그렇게 그 집을 아들 걸로 만들라고 신신당부를 했더라고요. 당분간은 네 마누라 말 잘 듣고 해달라는 거 해줘. 비위 살살 맞춰서 기분 좋을 때 그 집 명의 다시 한번 말해봐라. 집사람 꿈쩍 안 해요. 그냥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듯해요.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네 집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야 여자도 남자를 무시 못한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올라오셨을 때 해주신 반찬이 맛없다는 험담부터 아주 온갖 우리 집 험담을 해놨더라고요. 장인이 돈 쓸 줄을 모른다는 둥 차마 제 입으로 말 못할 내용도 많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해 제 폰으로 옮겨놨어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열받더라고요. 자기는 200씩 엄마한테 주고 있었으면서 우리 엄마 돈 10만 원에 펄펄 뛴 거 생각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 인간을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따질 거 없이 그날 이후 이혼 소송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협의 이혼하면 간단하긴 하겠지만 제가 당한 거에 비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하면서 위자료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냉전 중이어서 특별히 말을 섞을 일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놈이 지는 거라고 하죠. 2주가 넘어가니 남편이 먼저 저녁 반찬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밥 달라는 말에 저는 이혼하자고 대답했습니다. 밥이고 뭐고 난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 우리 그만하자. 안 맞는 건 둘째치고 당신이 우리 엄마 용돈 10만 원 줬다고 아까워할 때부터 난 정 떨어졌어. 당신 좋아하는 엄마랑 같이 살아.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한테 이혼 요구 들을 만큼 잘못한 게 뭔데? 나는 맨날 돈 아낀다고 쪼들리는데 당신은 생각 없이 쓰고 다니잖아. 아, 그래서 당신은 어머니한테 200만 원씩이나 생활비를 드린 거니? 아주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인간이 어머니 드릴 돈은 있었나 봐. 나한테는 10만 원이라며. 나더러 우리 집은 당신 집보다 잘 살아서 10만 원도 아깝다던 인간이 뭐? 200만 원? 당신네 집은 거지라서 나 몰래 용돈 준 거니? 당신이 돈 안 주면 당신의 어머니 굶어 죽어? 당신 설마 내 폰 뒤졌어? 아님 우리 엄마 떠본 거야? 그걸 어찌 알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해? 중요한 건 당신이 그동안 나를 속이고 기만했다는 거야.
돈 200만 원만 드린 게 아니라 당신 대출받아서 생활비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아니까 속일 생각하지 마. 그래서 맨날 돈 없다고 노래를 불렀니? 나는 돈 없는 사람이랑은 살아도 당신처럼 사람 뒤에서 험담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은 못 참아. 우리 이혼해! 그런데 남편 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당했습니다. 이혼은 뭐 네가 하고 싶다면 다 되는 줄 아냐? 그러면 부부싸움 하는 부부들 다 헤어지게?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나는 내 손으로 절대 이혼 서류에 도장 못 찍어. 이혼해도 내가 당신 먹여 살린 건 다 받아내고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 당신이 날 뭘 먹여 살렸냐? 당신이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면서 뭘 모르는 소리를 하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 좋아. 어디 한번 내가 하는 장단에 춤출 준비나 해라. 내가 당신을 때리기를 했어? 아니면 바람을 피웠냐? 시댁에 생활비 줬다고 이혼한다고 하면 퍽이나 소송 받아주겠다. 판사가 어이없어서 당장 기각하지. 남편 놈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더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날로 이혼 소송 진행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저도 생각 못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생활비 준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저희 친정에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 집만 챙긴 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이혼 사유가 된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맞벌이할 때 같이 벌던 가용소득에서 저 몰래 시댁에 생활비를 줬다면 절반을 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과 함께 그 인간이 혹시 숨겨놓았을지 모를 재산을 파악하려고 재산 명시 신청도 했습니다. 그 후 재산 분할 소송까지 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몰래 은닉해 놓은 주식 계좌도 있더라고요. 아주 골고루 저한테 거짓말을 했더군요. 남편은 돌아가는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한 것도 모른 채 집을 나가지도 않고 버티더라고요. 하지만 이혼소장과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당하고 나서는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혼하자는 걸 시위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문서를 보고 나서는 정신이 들었나 봐요. 그날 이후 저에게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아주 사죄를 하고 죄인 코스프레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설마 나랑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 아니지? 아니, 이혼이라니. 당신 아이 가지려고 직장도 관둔 사람이 이혼하면 어쩔 건데. 대화로 해결하자. 용돈 문제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주지 말라면 다음 달부터는 안 드리면 되는 거잖아. 이혼 소장이 그거 뭐야? 재산 분할은 뭐고? 당신은 나한테 분할해줄 재산이 있어도 나는 돈 한 푼 없는 거 알면서 그래. 없긴 왜 없어? 당신 주식 계좌. 결혼해서부터 한 거잖아. 돈 어찌 마련한 건지 말해. 그리고 어머니 용돈 드리던 거 내가 돈 벌 때 당신 나한테 빌부터 산 건 기억 안 나니? 나 그거 다 돌려받을 거야. 당신이 그랬지? 나 먹여 살린 거 돈 100원 다 챙겨받겠다고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잘해봐. 여보,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럴 거면 내가 대출받은 것도 당신이 같이 나눠서 갚아줄 거야? 그거 아니잖아. 내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내가 죽일 놈이다. 그깟 돈이 뭐라고. 내가 앞으로는 주둥이 닥치고 당신한테 버는 돈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봐줘. 나 이혼은 못해. 절대 못해. 나더러 빈털터리로 나가라는 거잖아. 남편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이미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터라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이 10만 원 줬다고 화냈던 거랑 저와 우리 가족을 험담하던 것만 떠올랐어요. 당신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지? 당신이 운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다른 말 할 거 없어. 딱 당신이 나한테 한 거 반대로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답이 나오지? 오늘이 말로 하는 마지막이야. 내 집에서 짐 싸서 당장 나가. 남편 놈을 집에서 쫓아내고 나서야 한결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난리가 났죠. 특히 남편 놈 집에서는 이혼 못 시킨다고 저희 부모님께도 전화를 하고 난리였습니다. 이혼해본 분들은 다 겪는 진흙탕 싸움이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소송 조정 기간에 남편은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나 변호사나 둘 다 예상했던 반응이라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 인간은 결혼 전 재산과 친정에서 도와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계산해보니 제가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 외에도 결혼할 때 든 비용, 남편 때문에 쓴 생활비, 그동안 남편 놈이 제 돈으로 입은 거, 먹은 거 전부 따져보니까 제가 일 안 하면서 남편 돈 쓴 거 빼고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저에게 줘야 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그 인간이 은닉했던 주식계좌 절반 등등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게 위자료며 돈 받는다고 해서 마무리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이혼이라는 그 자체로 한 사람 인생에 너무 상처고 속상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위로는 되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사실 금전적으로는 큰 타격 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 취직도 다시 했고요. 전 남편 소식을 듣자니 이혼 후 1년도 안 돼서 소개팅이며 선자리며 결혼하려고 아주 용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그 인간의 레이더망에 저같이 바보 같은 분이 절대 걸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바보는 저 하나로 족하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유쾌하지 않은 개인 사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